안녕하십니까. 학교의 오파건 ABC경제 서우성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여러분들과 2회차 소비자 이론에 대해서 볼 거고요. 전통적으로 감정평가사에서 굉장히 잘 출제되는 영역입니다. 최소 여기서 2문제에서 3문제가 출제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되는데 나오는 거 중심으로 또 요약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한계 효용 이론이라는 게 있죠. 근데 한계 효용 이론은 이 자체로는 출제하거나 그러진 않아요, 잘. 근데 다만 이제 여기서 나오는 거에서 가정에서 하나가 나옵니다. 가정에서 뭐 여러 가지가 있죠. 화폐의 한계 효용은 우리가 똑같다라는 거. 그리고 여기는 이제 가정에서 기수적 효용이다. 그래서 여기 객관식 한 줄 쓰는 거예요. 무차별 곡선은 서수적 효용, 얘는 이제 기수적 효용이다. 그래서 우리가 수치를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다라는 거 하나 하고요. 두 번째가 한계 효용. 이번에 가정에서 한계 효용 체감의 법칙이 성립한다 라는 것입니다. 한계 효용 체감의 법칙이 성립한다. 그래서 다른 조건이 일정할 때 한 재화만 소비를 추가적으로 늘려갈 경우에 추가적인 만족감이 줄어든다라고 하는 것을 한계용 체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한계용 체감은 이제 이런 것도 얘기를 말씀드리면 문제에서 함수가 주어졌어요. 그 함수가 주어지면 그 함수대로 해석을 하시는 겁니다. 근데 그렇지 않으면 그냥 화학 체감이다. 우리가 빵을 10개 깔아놓고 한 개씩 먹는다 이렇게 치면 하나, 2개 먹을 땐 기분이 좋다가 한 5개쯤 먹으면 기분이 별로 안 좋아졌다가 이제 8개쯤 먹으면 이제 화장실에 가고 싶고 이런 느낌이잖아요. 그래서 다른 조건이 일정하다는 전제 그리고 원칙으로만 얘기하면 한계 효용이 체감이다.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되는 거예요. 나머지 조건들은 뭐 됐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한계 효용과 총 효용인데 거기 우리 이제 기본 강의 할 때는 한계 효용이 왜 이렇게 됐는지에 대해서 막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은 여기서는 이제 여기서 자주 사용하는 건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총 효용, 한계 효용의 관계 정도인데 우리가 이제 TU를 뭐하면 델타 X분의 델타 TU를 하면 X 이제 Q라고 하죠. Q. 소비량을 늘렸을 때 추가적으로 소비량을 늘렸을 때 추가적인 총용이 어떻게 되느냐 이걸 이제 MU라고 하고 그러니까 이걸 미분한다는 얘기죠. 근데 이제 이렇게 가면 적분하는 건데 적분은 출제가 되지 않으니까 얘는 면적이다 라는 거 정도를 기억해 두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요걸 미분할 수 있느냐 요거를 잘 할 줄 아셔야 된다 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치 역설은 뭐 말로 내는 거예요. 그래프 우리 기본 강의 다 그려드렸지만 가치 역설은 시장 가격을 결정하는 것은 총 효용이 아니라 한계 효용이고 그것을 잘 보여주는 것이 물과 다이아 중에서 왜 다이아가 비싸냐 이걸 얘기해 주는 거였다 라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한계 효용에서 소비자 선택이 있죠. 거기서 딴 거는 안 나오고요. 여기서 이제 예산 제약이 있는 경우 요거 하나 정도만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예산 제약이 없는 경우는 한계 효용이 0이 될 때까지 왜 수학 궁극적으로 체감할 거니까 마이너스가 되기 직전 총 효용이 극대화될 때까지였어요. 그리고 예산 제약이 있는 경우죠. 요걸 내는 게 뭐와 관련이었다. 요것이 px분의 mux py분의 my가 되겠다 라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말로 하시거나 계산 문제 나올 수 있는데 감정평가사는 이거 너무 쉬워서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비교할 때 한계 효용이 mux가 100이고 my가 50이다. 그럼 우리는 한계 효용은 큰 XJ를 소비하는 게 맞지만 기본적으로 람보르기니와 우리가 뭐 아반떼 무시하는 거 아니에요. 그 람보르기니와 아반떼가 있으면 람보르기니가 다 좋은 거 알아요 우리가. 근데 그렇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예산의 제약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비교를 할 때는
돈의 액수, 돈의 단위를 맞춰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만약에 100원이고 얘가 만약에 10원이라면 얘는 1분의 1이죠. 1원당 한계이용이 1이고 얘는 1원당 한계이용이 5니까 당연히 y제를 소비해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얘가 크면 x제를 늘리고 y제를 줄이는 거고 얘가 크면 y제를 늘리고 x제를 줄이는 거고 궁극적으로는 같아질 때까지 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요거를 해석할 수 있느냐 정도를 내는 거예요. 그죠? 근데 뭐 감정평가에서 그렇게 자주 내지는 않습니다. 수요곡선 도출할 수 있고 한계용 비판은 잘 안 나옵니다, 여러분들. 왜냐면 이 이론 자체가 굉장히 다 한정적인 가정하에서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런 비판 같은 이런 거 외우셔봐야 뭐 시험에 안 나오니까 요거 하나 딱 가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말했지만 기수적이다, 한계 효용이 체감한다, 그 다음에 총효용과 한계 효용을 구할 수 있느냐, 그 다음에 한계 효용 균등의 법칙 1원당 한계 효용이 같을 때 소비한다 정도가 여러분들한테 나올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요거 이제 그림은 뭐냐면 이런 거죠. 주어진 가격이 지금 100원과 200원이 있더라 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지금 비교를 하려면 뭘 해야 된다? 100원당으로 바꿔서 비교를 해야 되겠죠. 1원당으로 바꿔서 해도 되지만 굳이 1원당으로 안 해도 돈의 단위만 맞추면 되고 우리는 그렇게 1000원을 써가면 되는 거예요. 1000원을 써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계용을 비교했을 때 떡볶이는 200원이니까 나누기 2를 해야죠. 나누기 2를 해야죠. 그럼 얘는 200이고 나누기 2를 하면 190이고 나누기 2를 하면 185고 나누기 2를 하면 180이죠. 뭐 이 정도 하면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큰 거부터 돈을 써가면 되는 거니까 200, 200이니까 이렇게 했죠. 그러니까 우리가 100원, 200원이니까 300원을 썼다 라는 것이고 180, 190이니까 이렇게 하면 500원 쓴 거고 180, 185니까 700원을 쓴 거고 그 다음에 하나 쓰면 이제 2개 200원 썼고 4개 800원 썼으니까 1000원을 더 썼다. 그래서 합리적 선택은 어묵 2개와 떡볶이 4개를 소비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 두 번째 계산 문제로 나오는데 계산 문제는 거의 안 나옵니다. 거의 안 나오지만 요거는 무차별 곡선에서 훨씬 더 많이 나와요. 그래서 먼저 예산 제약이 있으니까 먼저 여기를 구합니다. 그럼 먼저 첫 번째가 한계유형 균등의 법칙이니까 px mux py muy가 같도록 소비해야 되겠죠. 그죠? 그러면 px가 지금 문제에서 10으로 주어져 있고 py가 20으로 주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지금 뭘로 주어져 있어요? 지금 xy인데 이제 요런 것들을 편미분이라고 하는데 저는 이제 다른 그냥 델타로 다 통일해서 하니까 지금 미분하고자 하는 것이 아닌 나머지 것들은 상수 처리를 해주면 되죠. 그래서 요거 x로 미분하면 뭐가 됩니까? 예, 2y가 되고 제 y로 미분하면 2x가 되는 거죠. 그러면 약분이니까 결국 이렇게 올라가겠죠? 그래서 2y는 x가 나온다. 이걸 여기다가 집어넣는 거죠. 집어넣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계산 문제의 가장 기본 미지수가 2개면 연립방정식 이렇게 문제를 푸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x 대신에 2y를 집어넣으면 120은 우리가 40y가 돼서 y는 3이 된다. y는 3이 되고 x는 6이 된다. 이렇게 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거는 참고만 하세요. 뭐 자주 나오는 숙제는 아니고. 한계유형을 집중적으로 파고드실 필요는 없어요. 뭐 이걸 내는 건 아니고 우리의 이제 모든 역량은 어디에 무차별 곡선에 집어넣어야 됩니다. 그래서 요 문제 있죠? 주어진 예산을 여러 재화의 소비에 나누어 지출한 어떤 소비자가 합리적 선택을 할 때는 뭐다? 1번이죠. 각 재화의 지출에는 금액 단위다. 한계유형은 같아진다. 한계유형 균등의 법칙 이렇게 푸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이제 무차별 곡선이고요. 무차별 곡선이 할 말이 많죠. 무차별 곡선이 시험 문제에 굉장히 많이 나오게 된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험에 많이 나오는 게 뭐냐라고 하면 이제 성질 출제되죠. 무차별 곡선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라는 거. 그 다음에 한계의 대체율에 대한 이야기. 무차별 곡선의 기울기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예외적인 무차별 곡선을 구분할 수 있는가? 라는 것이고요. 준선형 효용함수는 여러분들한테는 거의 출제되지는 않아요. 우리 교재는 있는데 뭐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죠? 여러분들 문제에서는 많이 나오지 않는다. 그리고 감정평가사 문제가 뭐 점점 더 쉬워지고 있는 거고, 너무 어려운 문제를 하기보다는 여러분들이 이제 누구나 풀 수 있는, 누구나 맞는 그 정도만 맞으셔도 80점 이상은 다 맞을 수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무차별 곡선의 개념이 뭐냐라고 하면 동일한 만족감을 주는 두 재화의 조합을 연결한 선이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제 중요한 것이 뭐냐면 요런 내용이었어요. 개념에서 x0, y가 있다면 일반적인 형태가 이제 원점에 볼록한 형태 i잖아요. 그러면 이 i라는 것은 x와 y가 둘 다 원인입니다. 그러니까 기존에는 x와 y가 하나가 가격이고 하나가 수량이면 가격이 원인이고 수량이 결과가 된 거잖아요. 근데 여기는 그게 아니라 x축과 y축이 모두 원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A점이 있다 라고 한다면 x0, y0를 조합했을 거예요 라는 거고, 두 번째 B점이라고 하면 x1, y1이 되겠죠. 그래서 x를 이만큼 늘렸는데 y를 이만큼 줄였잖아요. 그래도 동일한 무차별 곡선 상에 있기 때문에 둘의 만족감은 동일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둘의 만족감이 동일하다는 거 참고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성질에서 첫 번째가 뭐다? 우하향한다. 강단조성이란 게 있습니다. 강단조성은 more is better라는 거고요. 아까 말한 것처럼 한 단위 우리가 계속적으로 추가적으로 늘려갈 때 한계용은 체감한다 그랬어요. 근데 이쪽은 두 개를 조합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는 보지 않고 소비량이 많아지면 만족감이 커진다. more is better, 강단조성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가 늘어나면 하나가 줄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원점에 대하여 원점에서 멀수록 크다. 왜냐면 원점에서 멀수록 크다는 것은 지금 이렇게 I1이고 I2라고 하면 지금 여기 C점이 있다면 C점은 지금 첫 번째 무차별 곡선, 흰색 무차별 곡선에 비해서 X제는 동일하지만 Y제의 소비가 더 많은 것이다. 이렇게 유추할 수가 있죠. 따라서 더 많은 양을 소비했으니까 원점에서 멀수록 만족감이 크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요. 세 번째, 교차하지 않는다. 교차하지 않는다는 것은 논리적 모순이 발생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I3가 있다라고 하면 여기에 D점이 있다고 하면 지금 A와 B가 같고 B와 D가 같아야죠. 왜? 둘 다 동일한 무차별 곡선 위에 있기 때문에 라는 겁니다. 다만 그렇게 되면 A와 D 중에서 A와 D는 X제의 수량은 똑같지만 Y제가 더 많이 소비된 게 A이기 때문에 A가 만족감이 클 수밖에 없고, 그러면 논리적 모순이 발생한다라는 거예요. 네 번째, 우리가 원점에 대하여 볼록하다라는 거죠. 원점에 대하여 볼록하다. 이것은 한계 대체율, 접선의 기울기가 있을 거예요. 접선의 기울기, 무차별 곡선의 접선의 기울기를 우리가 marginal rate of substitution, 그래서 MRS x, y, x 한번 쓰고 y 한번 쓰는 겁니다. 그죠? 그렇게 됐을 때 우리가 접선의 기울기가 체감한다 라는 거, 무차별 곡선의 기울기가 체감한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3번에 우리가 이제 한계 대체율이라는 게 있죠. 한계 대체율. 한계 대체율. 자, 한계 대체율은 어떤 거냐면 이런 거죠. x0, y가 있다. 한계 대체율은 무차별 곡선의 기울기를 얘기한다. 그래서 일반적인 형태가 원점에 대해서 볼록한 형태에서 A점에서 B점으로 간다면 델타 x, x제가 이만큼 늘어난 대신에 y제가 마이너스 델타 y가 줄어들겠죠. 그래서 지금 요 점과 요 점을 이은 기울기, 그러니까 구간이기 때문에 구간별 기울기가 되고, 구간이 짧아지면 접선의 기울기가 된다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따라서 요 기울기가 우리가 MRS XY고, MRS XY는 우리가 델타 X 마이너스 델타 Y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얘는 이제 증명 과정은 여러분들한테 그 어디야 기본 강의 해드렸고, 요거도 그냥 외우셔서 풀면 됩니다. 그래서 얘는 mu y분의 mu x 이렇게 푸시면 돼요. 그죠? 그래서 요 증명 과정은 절대로 출제되지 않아요, 여러분. 출제되지 않고, 다만 이제 증명하는 과정을 간략하게 다시 한번 복습을 해보면, A에서 B로 간다는 것은 X제를 늘려서 늘어난 총 만족감과 Y제를 줄여서 줄어든 총 만족감이 같을 때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X제를 늘렸을 때라는 것은 공식이 뭐였냐면 델타 X분의 델타 TUX가 MUX예요. 그럼 델타 Y면 TUY는 MUY니까 이렇게 넘기면 델타 X 곱하기 MUX가 지금 X제를 늘렸을 때 늘어난 총 만족감이고, 더하기 델타 Y MUY가 얘는 마이너스 값일 거니까 X제를 줄였을 때 줄어든 만족감이 같아야 빵이 되겠죠. 그래서 이 식을 변형하면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네, 이런 증명을 하지 말고 이걸 외우세요. 네, 외워서 푸는 겁니다. 나중에 그래야 계산 문제, 여기는 계산 문제가 출제되기 때문에 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MRS는 무차별 곡선의 기울기다 라는 걸로 기억해 두시면 되고, 지금 체감한다는 것은 MRS가 점점 작아집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네 번째, 우리가 이제 예외적인 무차별 곡선이죠. 그래서 먼저 이걸 기억하는 방법은 무차별 곡선을 읽으시면 됩니다. 우리가 원칙적으로 그렸을 때 x0, y 이렇게 돼 있죠. x0, y. 그러면 x제가 효용제고 y제가 효용제다 라는 겁니다. x제가 효용제고 y제가 효용제면 지금 얘도 늘으면 좋고 얘도 늘으면 좋아요. 그래서 늘고 늘건데 골고루 소비하는 게 좋으니까 지금 요렇게 원점에서 볼록하게, 그러니까 지금 이 벡터의 방향이 이렇게 가면서 볼록한 모양이 시작점에 가깝게 그려주면 됩니다. 그죠? 그러면 요게 이제 기본적인 첫 번째 우리 원칙적인 기본형이고, 우리 시험에 나오는 거는 이제 두 개가 잘 나와요. 두 개가 잘 나오고, 그 다음에 우리 감정평가사 21년도, 22년도 시험에 4번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네 가지를 그리고 나머지도 한번 볼게요. 자, 먼저 첫 번째가 얘가 완전 대체제라는 게 있습니다. 완전 대체제. 자, 완전 대체제는 대표적으로 우리가 이제 500원짜리 동전과 1000원짜리 지폐는 똑같죠. 물론 내가 동전을 더 갖고 싶다 이런 얘기는 하면 안 되고요. 그냥 돈의 X로만. 그래서 만약에 이게 X고 Y가 있다. 그럼 나는
얘가 500원짜리 500원짜리 두 개 갖는 거랑 1000원짜리 하나 갖는 거랑 만족감이 똑같아요 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읽으셔야 돼요. 이 점이나 만족감이 똑같다. 무차별 곡선의 정의가 뭐기 때문에 무차별 곡선의 정의는 동일한 만족감을 주는 x와 y이기 때문에 둘 중에 하나만 가져도 됩니다. 자, 그런데 하나 늘려서 요 점이 있죠. 그래서 이렇게 그리면 얘가 4고 2고 얘가 2,1이에요. 그럼 얘도 만족감이 똑같겠죠. 그래서 완전 대체제는 뭘로 구성된다? 선형으로 구성이 된다 라는 거예요. 선형으로 구성이 된다. 선형으로 구성되기 때문에 u는 ax 플러스 by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a와 b는 의미가 없어요. 의미가 없는 건 지금 a와 b는 그 x와 y의 조합을 나타내주는 것에 불과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래프를 나타낼 때는 얘에 대하여 풀고 여기 앞에 붙은 게 뭐가 됩니까? 기울기가 되겠죠. 그런데 그 기울기가 한 개의 대체율이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얘를 바꾸면 y는 마이너스 b분의 ax 플러스 b분의 u입니다. 이쪽은 너무 신경 안 쓰셔도 돼요. 그러면 여기가 지금 마이너스 b분의 a가 한 개의 대체율이니까 완전 대체제는 선형이고 MRS가 일정하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일단 계산 문제 있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완전 보완제가 있습니다. 자, 완전 보완제가 있고요. 완전 보완제는 이제 x0 y가 있으면 대표적으로 우리가 안경 정도 생각하면 돼요. 안경은 안경테 하나에 R이 두 개 들어갑니다. 그러면 테 하나, R 두 개죠. 그죠? 그런데 지금 태가 하나인데 안경 R이 많아봐야 만족감이 높아지진 않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올라가는데 동일한 무차별 곡선 상에 있으니까 얘는 만족감이 다 똑같다라는 뜻입니다. 반대로 R이 두 개인데 태만 많아봐야 선생님 전 태만 씁니다. 이런 얘기 하지 마시고 이거 너무 그 차라 좀 그죠? 그런 거 아니고. 그러면 얘는 어때요? R이 두 개인데 태만 많아봐야 의미 없으니까 얘가 만족감이 커지려면 얘가 두 개가 됐을 때 얘가 네 개가 돼서 이렇게 가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지나가야 된다. 그래서 얘는 어떻게 쓰냐? U는 우리가 미니멈 A의 X, B의 Y입니다. 자, 그런데 이것도 A와 B는 뭐 큰 의미를 두는 게 아니라 비율이 문제에서 주어져 있지 않으니까 그 비율을 표시하기 위한 표현 방법일 뿐이에요. 그래서 이 A와 E가 같냐 뭐 이런 얘기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럼 여기는 결국 이 둘이 같아질 때 추세선을 지나야 되니까 우리가 추세선이란 게 있죠. 추세선은 이 비율을 지켜야 된다. 이 비율에 해당하는 선이 추세선이 되겠고 추세는 AX와 B의 Y가 같을 때입니다. 그럼 요걸 이제 Y에 대해서 풀면 Y는 A분의 BX가 추세선이 된다. 그래서 완전 보완제는 L자형이라고 부르고 이걸 우리가 레온티에프 함수다 이렇게 부릅니다. 레온티에프 함수. 자, 그 다음에 3번에 이제 우리가 이제 극단적 소비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극단적 소비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원점에 대하여 오목하게 나온 거고 요게 이제 여러분들한테 출제됐습니다. 22년도에 출제가 됐어요. 근데 자, 이런 거예요. 우리가 이제 우리 출제된 게 이것도 이제 함수가 A의 X제곱 B의 Y제곱이에요. 그러면 이건 뭐냐면 이런 뜻이에요. 잘 보세요. 만약에 U가 우리 출제된 게 3X제곱에 우리가 Y의 Y제곱이에요. 그러면 만약에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게 예를 들어서 X제 5개를 사거나 또는 Y제 5개를 살 수 있는 거야. 그러면 얘가 지금 효용함수를 더 깊게 작동을 하니까 얘는 뭐만 소비해야 된다? 그렇죠. X제만 소비해야 되는 거야. 왜? U가 커질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거기 때문에.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요게 여러분들한테 출제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세 가지. 얘는 기본은 아니에요. 근데 감정평가사에서 나온 거고 이 두 가지가 훨씬 더 중요한 얘기예요. 요건 이따가 계산할 때 다시 한번 여러분들하고 해보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거보단 조금 중요하진 않지만 이제 말로 나오는 게 있죠. 말로 나오는 게 5번, 6번, 7번, 8번 뭐 이 정도입니다. 뭐 어려운 건 아니니까 잘 보세요. 이번에는 이제 x, 0, y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할 때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무차별 곡선 위에 있는 조합은 다 만족감이 똑같다라는 걸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걸 생각하시면 쉽게 접근이 가능한 거고 그걸 하지 않으면 어려운 거예요. 그 기본적인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럼 얘가 만약에 무효용제야. 얘가 효용제입니다. 그죠? 그러면 효용제고 무효용제가 있다면 무효용제는 내가 담배 안 피는데 담배 선물 줘봐야 아무 의미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요렇게 간다 이거죠. I1이다. 그러면 얘가 지금 이렇게 동일한 X자가 늘어나 봐야 의미 없으니까 Y제만 느끼면 돼. 이런 식으로 그릴 수가 있다. 반대로 얘가 이번에 무효용제야. 그러면 Y제가 많아봐야 나는 의미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Y제가 X제가 늘어나야 만족감이 높아진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평선이냐 수직선이냐도 여러분들이 따져서 보실 줄 아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비효용제가 있죠. 이제 얘가 싫어요. 싫어. 그러면 싫으면 얘를 이제 비효용제 쓰레기 같은 겁니다. 얘 효용제고. 그럼 이게 어떻게 그리냐. 기본적인 룰을 생각해보면 얘는 늘어나면 좋아요. 효용제니까. 얘는 줄어들어야 좋아요. 그러면 벡터의 방향 이렇게 갈 겁니다. 그럼 시작되는 전부터 원점에 대해서 볼록하게 이렇게 그려주시면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얘가 y가 비효용제고 그 다음에 x가 효용제라면 어떻게 하면 돼요? 얘는 줄어들면 좋고 얘는 늘어나면 좋은 거니까 벡터는 이렇게 가겠죠. 그래서 i0, i1 이렇게 그리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4, 뭐 둘 다 비효용제일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지금 4, 5, 6, 7은 계산 문제는 없고 말 문제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여러분들이 무차별 곡선의 성격을 알고 뭐 우리 기본 교재 참고하셔가지고 그걸 그냥 한번 상상해 보면 됩니다. 그래서 수직이나 수평이냐 우상향하냐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건 이제 준선여 효용함수고요. 준선여 효용함수는 하나가 이제 루트의 형태를 갖고 있는 것은 이런 식으로 그린다 입니다. 참고만 하시고. 자, 그래서 이제 문제를 보면 무차별 곡선의 설명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이제 기본입니다. 여기서 하나 더 붙이면 감정평가서 문제인 거예요. 이게 기역, 니은, 딕을 리을이면 감정평가서 문제고요. 옳은 거 찾아라 그러면. 1번. 선호체계에서 이행성이 성립한다면 무차별 곡선은 교차할 수 있다. 교차 불가능합니다. 두 번째, 무차별 두 제화가 완전 대체제일 경우에는 무차별 곡선은 원점에 대해서 오목하게 그려지는 게 아니라 선형이고요. 원점에 대해서 오목한 경우는 극단적 소비를 강조하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 3번, 무차별 곡선이 원점에 대해 볼록하게 생겼다는 것은 한계 대체율 체감이다. 정답은 3번이죠. 왜 볼록하다는 것은 접선의 기울기가 감소하고 있다. 그래서 기울기를 볼 때는 뭐가 중요한 거였어요? 부호는 비례냐 반비례만 나타내 주는 거고 나머지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그 절대값만 보는 겁니다. 기울기는. 네 번째, 두 재화 중 한 재화가 비재화일 경우에 상품 조합이 원점에서 멀리 떨어질수록 더 높은 효용이다. 비재화죠. 비재화는 소비를 하면 안 좋은 쓰레기 같은 거니까 소비가 줄어야 되니까 원점에 가까워져야 되는 부분이 존재할 것이다. 그래서 정답은 3번 처리가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소비자 균형이죠. 여기 양이 많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잘 점검을 해보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자, 소비자 균형, 예산 제약이 없는 경우는 우리가 어디까지 가야 된다? 무차별 곡선이 원점에서 멀기만 하면 된다 그랬어요. 그럼 시험 문제는 뭐가 나온다? 이 소비자 균형, 예산선을 반영한 소비자 균형이 출제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첫 번째 예산선이죠. 예산선의 정의는
주어진 예산으로 최대한 소비할 수 있는 조합을 연결한 선이다 라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M이 1000원이고 예산이 1000원이고 PX가 100원이고 PY가 200원이다를 예산선으로 나타내면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1000원으로 100원짜리 몇 개 살 수 있어요? 10개 살 수 있어요. 10개. 그죠? 그 다음에 200원짜리 몇 개 살 수 있어? 몇 개 살 수 있어? 5개 살 수 있죠. 이렇게 그려지는 게 예산선이다 라는 겁니다. 그거를 조금 더 일반형으로 그리면, 일반형으로 수식으로 표현하면 M은 PX 곱하기 X 더하기 PY 곱하기 Y다 입니다. 그래서 PX, XJ의 가격과 X, XJ의 수량입니다. 그러면 여기가 나타내는 것은 XJ의 총 소비 지출액이 되겠고 PY, Y는 YJ의 총 소비 지출액이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XJ를 산 돈과 YJ를 산 돈을 합하면 뭐가 된다? 우리가 M이 예산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갖다 집어넣으면 어떻게 쓰는 거예요? 1000은 100x 플러스 200y다 라는 겁니다. 자, 여기 기울기가 지금 마이너스 2분의 1이죠. 마이너스는 방향성이고 2분의 1입니다. 그럼 이게 어떻게 나왔냐? py분의 px로 나온 거예요. 자, py분의 px가 어디 있습니까? 얘가 200이고 100이잖아. 그러면 200이고 100이니까 예산선의 기울기는 부호는 그대로 놔두고요. 지금 가격의 비인데 우리가 읽을 때 분자의 상대 가격이라고 읽는다 그랬죠. 그래서 예산선의 기울기는 xj의 상대 가격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고요. 자, 이걸 이제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했죠. y에 관하여 풀고 x에 대하여 놔두면 y는 마이너스 2분의 1 x에 플러스 5다.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가 있죠. 그래서 요게 이제 나오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요걸 가지고 이제 우리가 소비 가능한 영역이 요 선과 요 안쪽이다 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소득이 변한다 라는 것은 기울기의 변화는 있어요 없어요? 기울기 변화는 없겠죠. 왜? 소득이 변했어. 그럼 소득이 얼마가 됐다? 만약에 2000원이 됐다고 하면 이제 몇 개 살 수 있어요? 이렇게 20개와 10개를 살 수 있게 확장되는 거죠. 소득이 증가하면. 따라서 소득이 증가하면 예산선하고는 상관없고 곡선이 평행 이동하는 거죠. 소득이 증가하면 증가하고 감소하면 감소하는 거다. 이렇게 보는 거고. 그 다음에 3번에 PX나 또는 PY가 변하면 뭐가 변하게 돼요? 기울기가 변하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지금 XJ가 만약에 100원이지만 200원이 되면 기울기가 1로 바뀔 거다. 그래서 만약에 XJ의 가격이 만약에 200원이 된다 라고 합시다. 그럼 200원이 되면 1000원으로 이제 어때요? 5개밖에 못 사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바뀌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확장되면 뭐라고? 확장되면 기울기가 변하지 않고 확장 축소면 소득이 변하는 거고, 기울기가 변하면 우리가 그 재화의 해당 재화의 가격이 바뀐 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접목시킬 수 있어야만 가능한 얘기가 됩니다. 그죠? 그럼 3번에 소비자 균형. 2번 할게요. 2번. 이제 소비자 균형이 있다. 그럼 소비자 균형은 뭐가 되는 거예요? X, 0, Y에 문제에서 주어진 예산선이 있을 거다 라는 겁니다. 그럼 예산선 안쪽과 예산선까지는 우리가 소비가 가능한 거죠. 근데 여기서의 전제 조건은 무엇에 해당하는 거냐면 우리가 무엇을 하진 않는다. 저축은 하지 않아요. 우리 소비자 이론의 기본적 전제는 내가 주어진 돈을 다 써서 나의 만족감을 극대화시키는 겁니다. 나의 만족감을 극대화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요걸 가지고 내가 돈을 뭐 아껴서 뭐 이런 얘기는 전혀 중요하지 않은 포인트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I0가 있고 요렇게 I1이 있다면 우리는 I0와 I1 중에서 만족감이 큰 건 I0, I1일 거다. 왜? 원점에서 멀기 때문에. 그리고 A점과 B점과 C점은 모두 내가 지금 최대한 소비할 한 거죠. 그 중에서 제일 좋은 게 뭐다? B점이니까 우리는 문제를 풀 때 소비자 균형 MRS XY는 PY분의 PX가 되겠죠. 그래서 무차별 곡선의 기울기와 예산선의 기울기가 같아야 되고 무차별 곡선의 기울기는 아까 했던 것처럼 MUY, MUX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조건이고요. 항상 여기서부터 이제 나오는 얘기가 뭐냐? 미지수가 두 개면 연립 방정식이에요. 미지수가 두 개면 연립 방정식입니다. 그럼 연립 방정식은 여기서 이제 하나의 식이 나왔죠. 하나의 식이 나왔고 그런데 하나의 식이 나왔는데 나머지 하나의 식이 뭐냐? 그러니까 지금 경제학을 잘 못하거나 이론만 들으신 분들은 이걸 못 찾아서 맨날 내가 이론을 공부했는데 문제가 안 풀려요.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그 생각을 하고 들어가셔야 되는 거죠. 그러면 하나의 식은 뭐냐? 반드시 뭐가 나와요? 예산 제약식이 나와요. 그게 생산이든 소비든 예산 제약식이 나옵니다. 그럼 예산 제약식 우리 방금 배웠죠? 예산선. M은 PXX 플러스 PY, Y이다. 그러면 이제 이 식과 이 식을 보면 X와 Y를 구할 수 있는 두 개의 공식이 나오게 됩니다. 이거 두 개 연립방정식 중학교 2학년 거예요. 그거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요 미분에 대해서 너무 공포를 가지실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이 미분이 어려우신 분들은 기초 수학 특강이라는 거 제가 찍어 놓은 거 있으니까 그거 보면 되는데 아주 간단한 미분입니다. 여러분들한테 막 개 복잡하게 가끔 이제 다른 시험에서 미친 척하고 막 자연 로그도 내고 그러거든요. 근데 자연 로그는 거의 안 나와요, 여러분. 그런 건 틀리셔도 뭐 경작 때문에 떨어지거나 그러지 않으니까. 최근에 우리 간평에서는 그런 걸 내지 않으니까 기본적으로 아주 단단한 미분 정도만 해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런 거죠. 소비자 균형에서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A의 소득이 10,000원이고 XJ, YJ에 대한 총 지출액도 10,000원이다. 그럼 돈 다 썼다 이런 뜻이에요. XJ 가격이 1,000원이고 A의 효용이 극대화되는 소비량이 X는 6이고 Y는 PB라고 할 때 XJ에 대한 Y의 한계 대체율은 얼마냐 이겁니다. 자, 1번 한계 대체율이 얼마냐? 그럼 얘는 지금 어때요? 효용이 극대화되었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럼 효용 극대화 조건이 MRS XY는 PY분의 PX입니다. 그죠? 자, 그런데 우리 예산선을 봤더니 최대가 소비한 게 뭐였냐면 M은 PXX 플러스 PYY가 됐다. 그런데 M이 지금 얼마예요? 소득이 10,000원이고요. 지금 XJ의 수량이 6이고 YJ의 수량이 10이라고 했어요. 근데 XJ의 가격이 뭐예요? 1,000원이에요. 그럼 여기서 얼마 써서 6,000원 쓴 거 아니에요? 그럼 여기서 얼마 써야 돼? 4,000원을 써야 돼요. 그럼 얘 얼마예요? 400원이에요. 그죠? 그럼 이제 XJ가 지금 얼마고? 1,000원이고 YJ가 400원이니까 2.5다. 그래서 가격비로 한계 대체율을 구했다. 그래서 2.5가 나오게 된다라는 거 풀어보시는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뭐 기본적인 얘기니까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완전 대체제와 완전 보완제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번에 완전 대체제예요. 자, 완전 대체제 문제를 풀 때는 물론 여러분들 막 꺾어지고 이런 거 있거든요. 꺾어지고 그런 것도 마찬가지지만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최근에 꺾어지는 거는 회계사밖에 안 내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간평에서는 물론 여러분 나중에 문제풀이 할 때는 그런 부분을 볼 겁니다. 근데 지금 이 강의의 목적이 뭐예요? 여러분들이 정말로 합격하기 위한 최소한의 이론입니다. 최소한의 이론. 그래서 완전 대체 문제를 푸는 방법은 어떻게 푸는 거다? 1. 우리가 예산선을 구하세요.
예산선을 먼저 그리세요. 그려라. 근데 두 번째, 무차별 곡선을 우리가 대입하라 이렇게 풀면 됩니다. 예산선을 구하시고 무차별 곡선을 대입하세요. 이런 겁니다. 뭐 이게 대단한 얘기가 아니고요. 이런 얘기예요. 자, 1, 2, 3 이렇게 됩니다. 자, 먼저 예산선 이렇게 있어요. 예산선을 먼저 그렸습니다. 먼저 MRS XY와 PY분의 PX예요. 그죠? 그럼 이번 첫 번째는 뭐가 클 때? MRS XY가 클 때예요. 그럼 무차별 곡선이 클 때니까 무차별 곡선이 이렇게 그려지겠죠. I가 이렇게 그려졌다 이거예요. 그러면 지금 얘가 어디로 이동하게 원점에서 멀수록 크니까 이렇게 갈 거 아니야. 그럼 최대한 갈 수 있는 데가 어디예요? 여기죠. 그러면 얘는 XJ만 다 소비하면 되는 거야. 순서를 지키셔야 돼요. 예산선을 그리고 무차별 곡선을 덧대라. 순서를 지키셔야 됩니다. 반대로 자, MRS XY가 있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럼 이번엔 뭐예요? 얘가 크다 이거야. 그럼 얘가 무차별 곡선이 더 완만해야겠지. 완만하다는 거는 기울기만 보는 거예요. 기울기 절대값. 그럼 이제 이렇게 그려지겠죠. I0. 그럼 여기나 똑같은 눈이니까 얘가 멀어져서 이렇게 I1으로 가면 되겠죠. 그럼 이런 경우에는 뭐가? YJ만 소비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를 볼 때 어느 경우는 XJ만 소비해, 어느 경우는 YJ를 소비해, 이걸 외우시는 것도 물론 좋지. 근데 이건 대부분이 계산 문제이기 때문에 계산 문제는 이 순서대로 하면 어떻게 하면 멀어질 수 있을까? 이 생각을 해보시면 됩니다. 그럼 세 번째가 X형 Y가 있고요. 그 다음에 MRS XY와 PY분의 PX가 있다면 둘이 같아요. 그러면 어느 점에서 소비해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완전 대체 관계인데 섞어서 소비했다 라고 하면 무엇을 얘기하는 거다? 그렇죠. 섞어서 소비했다라는 것은 뭐에 대한 이야기? 그 상대의 가격비가 동일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볼게요. 감기 걸려가지고. 자, 이거 볼게요. 어느 소비자에게 XJ와 YJ는 완전 대체제이며 XJ를 2개 늘리는 대신 YJ를 1개 줄이더라도 동일한 효용을 갖는다. XJ 시장 가격은 2만원이고 YJ 시장 가격은 6만원이다. 소비자가 XJ와 YJ에 쓰는 예산은 총 60만원이다. 이 소비자에게 주어진 예산에서 효용을 극대화할 때 X와 YJ 양은입니다. 자, 먼저 뭐하라 그랬어요? 예산선을 그리라 그랬죠?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예산선에 대한 얘기죠. 1번 예산선을 그리세요 예요. X, 0, Y. 그러면 지금 보시면 XJ만 사면 몇 개 살 수 있어요? 2만원이니까 30개 살 수 있죠. YJ만 사면 몇 개 살 수 있어요? 10개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되죠. 자, 여기 이제 예산선입니다. 그럼 무차별 곡선이에요. 자, 무차별 곡선을 생각합니다. 자, 무차별 곡선은 XJ를 2개 늘리는 대신 YJ 하나를 줄이더라도 동일한 효용이죠. 그러니까 뭐냐면 XJ 2개나 YJ 하나나 똑같다 이거예요. 그죠? 그 말은 얘가 2, 1인데 다시 그려보면 4, 2, 2,1 하면 XJ를 2개 늘리는 대신에 YJ를 하나 줄여도 I0와 I1으로 만족감이 똑같다는 거죠. 그러면 요건 기울기가 지금 2분의 1이니까 얘는 MRS XY가 2분의 1이에요. 물론 마이너스예요. 근데 이제 기울기를 비교할 때는 마이너스 값은 방향성을 얘기했으니까 끝났고 무차별 곡선이나 두 번째 뭐예요? 그 예산선은 둘 다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크게 막 마이너스에 너무 꽂히실 필요 없어요. 예, 기울기만 보면 되는 거다. 그럼 얘는 기울기가 지금 3분의 1이에요. 그러니까 PY분의 PX는 3분의 1이고 얘는 2분의 1입니다. 그럼 기울기가 누가 커요? 얘가 크죠. 그러니까 기울기가 크니까 극단적으로 그리면 이렇게 그려질 거 아니야. 그죠? 왜? 무차별 곡선이 더 기울기가 크기 때문에. 그래서
먼저 예산선을 그리고 무차별곡선 덧대는 거니까. 그럼 여기서 가는 게 어디예요? 여기죠. 그래서 얘는 x제만 다 소비하면 되니까 정답은 30빵이 됩니다. x제만 다 소비하면 된다. 어떻게 푼지 아시겠죠? 그래서 무차별 곡선에서 완전 대치되면, 그래서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이 문제를 봤을 때 얘가 어떤 함수인지를 먼저 보고 들어가셔야 돼요. 그게 안 되면 힘듭니다. 그래서 얘가 완전 대치인지 완전 보완제인지 컵 더글라스인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 정확하게 좀 알고 들어가셔야 돼요. 그러면 이제 쉽게 풀어지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그냥 그때 막 다 모두 막 효용극대 조건을 생각해서 한다 그러면 준비가 안 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문제가 어떤 함수인지를 딱 보고 유형화시켜서 준비를 해주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완전 보완제가 있겠죠. 완전 보완제. 완전 보완제입니다. 그래서 4번에 완전 보완제가 있다. 자, 완전 보완제라고 하면 이런 경우죠. x0, y예요. 그럼 이제 요렇게 예산선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요렇게 추세선이 있을 겁니다. 이 추세선을 벗어나지 못해요. 그러면 결국은 여기가 중요하겠죠. 여기. 그럼 여기는 어떻게 푸는 거냐? 추세선이 뭐 아까 했던 y는 a분의 bx였잖아요. 이게 추세선이었잖아요. 왜? a분의 x, b분의 y였으니까. 그래서 여기는 두 가지로 푸는 겁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 푸는 방식. 예산선의 한 점과 추세선의 한 점이 겹치죠. 그래서 예산선과 and 추세선의 교점이다. 예산선 추세선 교점이다. 그래서 요렇게 문제를 푸는 겁니다. 예산선과 추세선의 교점을 찾아라 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돼 있죠. 그럼 먼저 x제와 y제를 소비한 소비자 A의 효용함수가 이렇게 되어 있다. 두 제와 사이의 관계와 y제의 가격입니다. 그럼 첫 번째가 완전 보완제라는 건 알 수가 있죠. 이 형태가 완전 보완제니까. 그러면 어떻게 구하라고 그랬어요? 치우고 예산선과 추세선의 교점을 구하라고 했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문제 풀 때 다 그래프를 그려서 푸시면 안 돼요. 그래 그래프를 그려서 풀 게 있고 우리가 개념화된 걸 딱딱 푸는 게 있고, 그래서 나중에 문제 풀이할 때 그걸 다 하는 거지만 기본적으로 첫 번째가 뭐예요? 추세선 3x는 5y다. 이게 추세선이에요. 두 번째, 항상 이런 문제 미지수가 두 개면 연립방정식, 연립방정식이면 예산제약식이 있어야 된다. 그럼 예산제약식은 소득은 200이고 x제가 8x, 그죠? y제의 가격은 그 y제는 py, 그죠? 그죠? 그 다음에 여기 y죠. y제 가격 안 줬으니까. 자, 근데 뭐라고 했냐? 이렇게 줬죠? 자, 여기가 이제 x제 소비량을 줬어요. 문제에서. 여기 10입니다. 그럼 80이죠. 80. 자, 그러면 자, 120은 pyy다 라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 지금 줬죠? x제 소비량이 10개니까 얘는 몇 개 해야 돼? 6개 하죠. 6개입니다. 그럼 뭐 곱하기 6이 120이겠냐? 라는 거. 그럼 얘는 20이 나온다. 이렇게 푸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 보완제이면서 20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완전 한계 대체율이 체증하는 재화인데요. 자, ax 제곱 y by 제곱 이런 식으로 주어져 있으면 이거는 이제 극단적 소비니까 x0 y, 만약에 요렇게 예산선이다 그러면 y제만 소비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 다음에 얘는 요렇게 있다 예산선이, 그럼 x제만 소비한다. 그래서 그 나와 있는 예산 제약 상대의 가격이 싼 쪽을 몰빵해라 이런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컵 더글라스 효용함수란 게 있어요. 엄청 잘 나오고
여러분 참고로 얘는 엄청 잘 나와요. 그러니까 얘는 아까 우리 시험에는 함수 정도만 물어봤어요. 가장 효용을 극대화하는 게 뭐냐? 그럼 숫자 대입해서 했으면 됐고요. 뭐 자주 나오진 않고 얘는 엄청 잘 나옵니다. 6번 카업 더글라스. 자, 카업 더글라스 효용함수는 우리가 배운 무엇으로 푸셔도 되냐면 그 소비자 균형으로 문제를 푸셔도 됩니다. 근데 그렇게 풀면 답이 없어요. 그거 언제 풀어요, 이렇게. 그래서 지금 하나만 딱 정리를 해드리고 여러분들이 이거를 가지고 할 때는 실제적으로 이 외우신 공식으로 하셔야 됩니다. 자, 카업 더글라스는 U는 X의 알파, Y의 베타 형식으로 구워져 있는 게 카업 더글라스 효용 함수입니다. 자, 그런데 얘가 있고요. 그럼 요건데 우리가 소비자 균형을 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소비자 균형은 소비자 균형을 구하려면 두 가지를 가지고 해야 된다 그랬죠. 1. 효용 극대화 조건. 2. 예산 제약식. 그래서 효용 극대화 조건은 MRS XY와 PY분의 PX다. 근데 MRS XY는 MUY분의 MUX다 라는 거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얘는 뭐였어? 예산제약. M은 PXX PYY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이 두 개를 연립해서 푸는 거다. 어떤 소비자 이름도 똑같아요, 다. 그래서 이것이 계산이 익숙해지셔야 되는 거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먼저 MRS XY를 구하면 MUY분의 MUX잖아요. 그럼 MUY니까 얘를 Y로 미분하면 베타 X의 알파 Y의 베타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죠. Y로 미분하면. 그러니까 내려오고 지수 1만 빼준 거예요. 자, 그 다음에 MUX는 X로 미분하면 알파 X의 알파 마이너스 1 Y의 베타가 된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 얘가 약분이 되고요. 얘도 약분이 돼요. 그러면 다시 쓰면 베타분의 알파는 X의 마이너스 1 Y의 마이너스 1이 남잖아요. 그러면 얘 뒤집어야죠. 왜? 지수가 마이너스가 되면 분모로 간다. 그러면 X분의 Y가 됩니다. X분의 Y가 돼요. 그러면 X가 늘어나면 분모가 커지니까 숫자가 커져요, 작아져요? 작아지겠죠. 분모가 커지니까. 즉 얘는 체감한다. 한계 대체율이 체감한다. X제를 늘려갔을 때 X의 수량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그 값이 작아지기 때문에 체감한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효용 극대화 조건을 따지면 그리고 여기다 집어넣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요 조건을 봤을 때 우리가 이거죠. MRS XY 베타분의 알파 X분의 Y는 PY분의 PX가 성립하는 게 소비자 균형이잖아요. 얘가 한계 대체율이고 얘가 예산선의 기울기. 그럼 얘를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돼요. 4번, 5번에 효용 극대화 조건 우리가 이제 X를 구해보자. 그럼 M은 자, 이걸 이제 넘기면 이제 PY를 빼줄게요. 그러면 요걸 다시 바꾸면 우리가 PYY는 지금 여기죠. 이 넘어와야지. 자, 이게 봐봐요. 이게 PY 이거 얘 넘어갔어요. 그럼 나머지 이쪽 싹 넘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얘를 넘기는 거야. 이렇게 얘를 넘기는 거야. 얘를 넘어갔으니까 PY가 되고 넘기면 지금 알파분의 베타가 됐죠. 뒤집어서 넘어와야 되니까. 그 다음에 곱하기 PXX가 돼요. 그죠? 그러면 따지면 PXX에 PYY 대신 이거 집어넣으면 알파분의 베타 그 다음에 PXX가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x는 이렇게 나타낼 수 있어요. 아, 참고로 이거 증명하는 거 안 나와요, 여러분. 근데 그냥 저는 마음 같아서는 x는 이렇게 구해요, y는 이렇게 구해요, 이렇게 하고 싶은데, 그럼 또 얘 또 안 가르쳐준다 이럴까봐 가르쳐주는 거예요, 하나만. 그러면 이게 x로 묶으면, 자, 이걸 x로 묶으면 어떻게 묶어져? x는 이렇게 묶으겠죠. 그러면 px 플러스 우리가 알파 베타의 px죠. 그럼 이걸 다시 쓰면 이렇게 쓸 수 있죠. 알파 플러스 베타의 px를 이렇게 묶을 수가 있잖아요. 여기 1이니까. 알파니까. 그죠? 그러면 지금 이렇게 묶을 수가 있으니까 지금 얘가 이제 뭐가 돼요? m이니까. 이게 m이잖아요. m. 그럼 이제 넘기면 이렇게 나옵니다. 따라서 x는 알파 플러스 베타분의 알파 px분의 m이에요. 그럼 이런 방식으로 하면 y는 알파 플러스 베타분의 베타 py분의 m입니다. 자, 이건 안 해오면 시험을 안 보겠다는 뜻이에요. 제 기본서에 다 설명이 돼 있고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걸 안 해오면 시험을 안 보겠다는 뜻이니까 이거 외우셔야 됩니다. 필수사항이에요. 필수사항. 그러면 지금 요걸 알 수 있는 게 첫 번째가 컵 덕을 했을 때 m이 증가하면 지금 요건 xj의 수량이고 yj의 수량이니까 m이 증가하면 커지겠죠. 그래서 정상제다. 두 번째, x와 y인데 xj의 수량을 결정하는 건 xj밖에 없고 yj의 수량을 결정하는 건 yj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얘는 독립제, 서로 관련이 없고요. 세 번째가 x의 가격이 올라가면 얘가 수량이 감소하고 xj의 가격이 yj가 상승하면 얘 수량이 감소하니까 수요법칙이 통한다 이거죠. 그래서 컵 더글라스는 일단 이걸 가지고 계산하는 게 1번, 그리고 말문제에서 1, 한계대칭을 체감한다, 원점에 대해서 볼록하다. 원점에 대해서 볼록하다는 것은 골고루 소비하는 게 낫다는 뜻입니다. 극단적 소비를 하지 않는다. 두 번째 정상제다. 3. 수요법칙이 통한다. 4. 독립제다. 요거까지 풀 수 있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요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이거죠. 자, 이런 겁니다. 감정평가사 문제예요. 그런데 효용을 극대화하는 값의 효용함수는 이렇고 값의 소득은 이런데 xj의 가격이 12, yj의 가격이 2다. xj의 가격이 3만 변할 때 xj의 소비 변화는 yj의 소비 변화는 입니다. 그래서 우린 벌써 알아요. 지금 yj의 가격이 안 변했죠. 불변이에요. 불변. 근데 x는 쌓았으니까 늘어났을 거다. 그냥 답을 이렇게 찾을 수도 있고 우리가 이거죠. x, 우리가 1번에 x, 2번에 y인데 공식이 뭐였어요? 알파 플러스 베타분의 알파 px분의 뭐가 돼? px분의 m이죠. 알파 플러스 베타분의 베타 py분의 m입니다. 그래서 얘가 지금 우리가 xy일 거예요. xy. 그죠? 그러면 xy니까 1, 1이니까 얘는 2분의 1 px가 12 얘가 96이니까 이렇게 하면 24니까 뭐가 되겠어요? 뭐 4가 되겠죠. 4. 얘는 yj가 2분의 1 yj의 가격이 1이니까 얘가 96이니까 48이 되겠죠. 그럼 여기가 이제 뭘로 바뀌었다? 3으로 바뀌었어요. 여기가 이제 3으로 바뀌면 6이잖아요. 그러면 뭐가 됩니까? 6이니까 4에서 16이 되는 거고. 그죠? 얘는 그대로니까 48인 거죠. 그래서 요 공식 외우시면 쉽고요. 안 외우면 어려워요. 그러니까 자꾸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이 초점을 맞출 때 공부해야 될 게 증명이 아니라고요. 증명이 중요한 게 아니다. 우리는 시험장에서 실제로 문제를 풀 때 이 공식을 파블로프의 강아지처럼 팍팍 갖다서 조건만 살 수 있느냐예요. 그런 연습들을 해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이제 소비자 이론에 대한 이야기를 1차적으로 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무차별곡선의 성질, 그리고 무차별곡선의 다양한 형태, 그리고 소비자 균형 이런 부분들이 잘 나오니까 점검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잠깐 쉬었다 하겠습니다.